안녕하십니까. 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다수의 친구들이 멘탈이 나가고 그리고 몇몇 친구들은 아마 희망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험은 제가 설명할 거리가 좀 많아요. 독서 특히나 예상했던 대로 한 80점 중반에서 그 정도에서 1등급 컷이 형성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독서 파트가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독서를요 일단 오늘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문학 파트는 주말에 올려드리는 걸로 할 테니까 뭐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시든 그렇게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독서, 이번 독서에서 저희가 좀 얻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특히 손에 꼽을 만큼 글을 잘 썼어요. 제가 느낄 때. 물론 일개 강사가 교수님의 글 솜씨를 평가한다는 게 웃기긴 하나 제가 볼 때는 그 평가원의 지문을 여러 번 봤던 선생님 입장에서는 올해 수능 해볼 만하다라는 느낌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험 성적이 엉망진창일 수 있어요. 현실이 시궁창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남은 4개월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 내가 어떤 방향에서 좀 더 집중하고 수정 보완해 나가야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집중하시길 바라고 특히나 이번 독서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을 나는 많이 받았냐면 이 평가원에서 우리는 이거 낼 거야 그걸 한 번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낸다고 낸다고 말했으니까 반드시 준비해라 이런 느낌을 받았단 말이야. 그건 뭔 얘기냐 요번에 아마도 선생님 예상은요 아마도 여기에서 이제 경제지문이나 과학지문 특히 경제지문 이거 쓰신 분들이 수능에 들어가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분들이 글을 굉장히 잘 썼고요. 그리고 강조점을 아주 명확하게 아주 명백하게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어떤 의도 그 다음 이분들의 어떤 사상 이런 걸 그대로 밀고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6평은 다른 해보다 더 여러 번, 정말 여러 번 공부를 해두시고 자기 걸로 체화를 시켜두고 준비해 나가길 바랍니다. 자, 그럼 독서 지문이 쌤이 좋다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어떤 지점이 어떻게 좋은지 좀 구체화를 시켜보고요. 각 지문별로 좀 녹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설 강의는요, 여러분,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어렵지 않겠지만 밀도 자체가 높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사항도 있을 거고 그래서 너무 숨쉬기가 곤란하다 하시면 잠깐 커트해가면서 이렇게 끝까지 좀 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이 평가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결국은 이것은 똑같잖아. 독서잖아요. 독서다 보니까 쌤이 여러 번 부탁드렸죠. 지문 길이가 짧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지문의 밀도가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지문과 문항 중에 어디에 힘을 주어야 한다? 그렇지, 지문이지. 자, 그래서 독서는 결국은 지문, 글을 잘 읽자. 근데 쌤이 늘상 말씀드리죠. 글은 글인데 모든 글을 잘 읽자가 아니야. 평가원이 원하는 형태의 글을 잘 읽는 것. 이게 네가 준비해야 되는 남은 4개월인 거야. 자, 그러면 글을 잘 때 결국 뭐의 의도에 맞춰지 얘들아? 평가원의 써줘야 한다. 의도에 맞춰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결국에 의도가 결국 뭐이기 때문이다? 정답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번 더 부탁할게. 이 의도 잘 읽으려고 애를 써줬어야 했다. 이번 시험도. 그리고 이거에 맞추어서 결국 뭐가 형성됐다? 정답이 형성됐다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알겠지? 그래서 결국은 이번 수능은 이번 모평은 의도 1, 2번을 참 잘 녹여서 써먹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자, 의도 1번이 결국 뭐였지 얘들아? 핵심 찾기였어.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거는 아주 부분적으로 녹아있어. 핵심을 잘 찾고 있느냐라는 걸 나타내고 있고 특히나 명문단 1문단 절대 잊지 않았어야 돼. 1문단은 뭐 투자? 시간 투자하면서 핵심을 고르려고 애를 써야 되는 문단이다. 자, 글 길이가 짧아졌다는 건 초반부부터 정면적으로 오픈시킬 가능성이 높다. 저번 주 수업 내용이야. 자, 그 다음에 의도 2번이야. 의도 2번.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었어. 이 부분은 굉장히 강력한 의사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뭐였지? 핵심 하나가 아니라 핵심 간에 무슨 성을 따지지? 관계성을 따지지. 이게 결국 뭔데? 쉽게 말하면 추론이야. 그러니까 이 관계성을 묻는 것을 아주 여러 번
정말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한 건 이례적입니다. 제가 볼 때. 자, 그래서 이 추론인데 추론의 첫 번째가 뭐였지? 5개. 추론의 첫 번째가 뭐였지? 결국 같냐, 정보 간의 관계가 혹은 다르냐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결국 이런 거였지. 같은 정보를 마치 다른 것처럼, 다른 정보를 마치 같은 범주인 것처럼 그렇게 문제를 기출한다라는 거였고, 이 문제의 양상을 추론으로 가져간다면 우리가 한번 얘기를 했었죠. A를 A'으로 선지해서 구성한다. 그치? 혹은 A라는 걸 선지에서는 -A로 바꾸어서 구현해낸다. 그 다음 A라는 게 있으면 A1과 A2가 있어서 이 두 가지가 결국은 A 정보, 결국 같다. 자, 봐. 같은 거야.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이걸 추론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 한번 다루었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거 말고 조금 더 어렵게 간다 그러면 우리 배웠던 거 뭐지? 대소비례나 사칙연산이야. 대소비례나 사칙연산에서 결국 경제지문의 킬러 문항 같은 것들이 기출될 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아직은 우리가 아주 전면적으로 다루진 않았지만 과학이나 기술에서 선우인과 관계, 이것도 결국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 선우인과의 범주 왜곡 이런 것도 기출이 가능하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추론인데 이 양상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 유평에 써먹고 있다는 점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눈여겨서 공부를 하시길 바래. 자, 근데 이거 추론 나오면 쌤이 헷갈린다 그랬지. 헷갈리기 때문에 선지 봤을 때 갑자기 멍할 수 있다니까. 멍한 선지가 나오면 뭐라고 말씀드렸지? 선지에서 헷갈리면 무조건 핵심 중심으로 답을 하세요. 핵심 중심으로 답을 물으려고 A를 쓰세요. 결론은 이겁니다. 가장 큰 힘은 그릴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앞에 시간 버린 거 아니거든요. 대신 어디에 에너지를 쓸지를 잘 결정하셔야 돼요. 결국 지문 읽기에 힘을 많이 줘야 됩니다. 근데 지문을 읽을 때 결국 핵심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관계성을 파악하며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그릴기에 좀 천착해서 신경을 쓰자가 첫 번째 얘기였습니다. 좀 지울게요. 자, 그리고 쌤이 말씀드렸죠. 이번 주에 한번 정리를 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세 번째로 글 구성이라는 게 있지. 의도에 맞춰서 글을 읽었어. 그러면 이거에 맞춰서 글 구성이 나온다. 총 4가지였다. 기억납니까? 첫 번째가 뭐였지? 이항이었다. 핵심이 2가지. 그 다음 사막. 핵심이 3가지. 끊어 읽으라고 말씀드렸었고, 질답과 문해였어. 쌤이 말씀드렸죠. 이번에 문해가 기출 안 될 리 없다 라고 말씀드렸고, 나머지는 다 쓸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쓸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문해에 가장 포커스를 두고 질답은 안 나지만 결국은 다 써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 지문을 잘 읽으려고 노력하고 수업에서 배웠던 것들을 복습을 잘해서 단단하게 내시려고 여기까지 만들어 간다 이면 충분한 시험지였다 라고 저는 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거기까지 잘 지켜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요, 플러스에서 하나 얘기할게. 지금까지 의도란 얘기했고요, 두 번째 글구성 얘기했었죠. 세 번째로 얘들아, 간혹가다 이런 친구 있어. 이번 시험이 시간이 많이 부족했단 말이야. 촉박했어, 학생들이. 그럴 때 너무 순진한 거야. 그러니까 완전 순수의 결정체야. 그러니까 지문 다 읽고 문제 5번까지 다 보고 이러면 안 돼. 결국 이런 거거든. 의도에 맞춰 읽고 글구성의 의도에 맞춰 읽는다는 건 무슨 얘기야? 결국 선지에서 에너지를 쓸 선지와 덜 써야 되는 선지, 이걸 구별하는 능력이기도 해. 그래서 여기까지 연습이 충분히 되신다면 이거 콜라보 하세요. 정답이라는 느낌이 드는 선지가 있죠? 그럼 정답이라는 느낌이 들 때 2번이 정답이다. 그럼 3번 간다? 아니면 정답을 재확인한다. 정답을 재확인한다까지 보통 모평 푸실 때 혹은 혼자서 공부하실 때 같이 병행하시길 좀 추천드립니다. 올해 수능도 이 정도 무게, 이 정도에서 조금 낮은 수준으로 전개될 양상이 좀 느껴집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1, 2, 3에서 1번 보세요. 1번을 5번까지 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1문단 옆에 1문단이라고 써보세요. 1문단 썼죠? 1문단은 첫째 줄이야. 대놓고 전면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이 1번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이 코로나 지나가면서 글읽기 자체가 잘 안 되는 학생들이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평가원은 역으로 계속 뭘 강조하는 거지? 글읽기, 핵심이 뭔지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1번을 틀린 거야, 학생들이.
자, 가봐. 1문단 첫 줄. 첫 줄 보니까 뭐라고 되겠니?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읽기 기능 끊어야지. 어휘력 끊어야지. 그 다음 흥미와 동기야. 그럼 총 3가지야. 글을 읽기 위해선 첫 번째 기능이 필요하고, 두 번째 어휘력이 필요하고, 세 번째 동기가 필요했어. 그래서 답은 1번이야. 사망의 범주 왜곡을 기출한 거야. 정도는 쉽게 보였어야 된다. 반성이 필요해. 뒤져 넘겨봐. 4에서 9번이야. 자, 4에서 9번은 얘들아, 이 지문이 결국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핵심을 잘 읽으세요 라고 주장하는 글이야. 쌤이 그랬지. 이 사람들은 전면적으로 강조하다가 핵심이 너무 중요해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글은 가장 중요한 게 핵심 잘 읽어, 핵심 따라 읽어, 핵심 중심으로 읽어 인 거고, 두 번째 하나 더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핵심 중심으로 읽었어야 되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가나 복합편이야. 혹시라도 나는 멘탈이 개복치야. 그래서 막 파도만 불어도 기악 이러고 죽어버려. 이런 친구일수록 이런 형식적 연습도 좀 필요합니다. 당일날 잘하겠지? 못하실 거예요. 연습해야 당일날 울면서 되는 거야. 그게 수능이야. 그래서 지금 연습해. 가나 지문이 난 너무 어렵다는 친구라면 늘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가나가 나오면 가 읽고 가 풀고, 나 읽고 나 풀고야. 그래서 순서대로 풀기라고 얘기할게. 지금부터 요거 연습하세요. 순서대로 풀기 푸시고, 그 다음 문제의 배열. 자, 정답의 배열이 어떻게 해야 돼? 정답이 1대1 비중이 수능이야. 당연한 거겠지. 이 생각을 좀 하면서 연습을 해야, 제가 볼 때는 이 글은 조금은 1대1보다는 살짝 미스가 나 있어 보여요. 하지만 수능은 깔끔합니다. 그래서 평가원이 더 에너지를 쓰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이런 생각 하시면서 가시는 거다. 그래서 한번 가볼게. 일단은 가와 나잖아. 그럼 가를 읽었다 치고 가를 읽고 몇 번에 갔었어요. 근데 잘 체크해도 가를 읽고 4번에 갔겠지. 그럼 4번에 몇 번만 남게 돼? 1, 5번만 남게 돼. 체크해. 뒤장 넘겨. 그럼 5번에 몇 번을 버리게 돼? 2번 안 고르게 돼야 돼. 버리시고 6번, 7번 묶어. 그럼 답은 6번, 7번은 가에서 형성이 돼버려야 돼. 6, 7번 가라고 써주시고, 그리고 9번가. 9번은 답은 3번이야. 가야. 4번, 5번까지 가면 죽일 거야. 유니클로 있고 너네 나라로 돌아갔어요. 자, 그래서 9번은 가에서 답이야. 그럼 가에서 답이 3개나 기출이 됐죠. 이렇게 갔다면 8번 문제 올라와. 8번은 어차피 너는 나를 읽고 풀 거거든. 그럼 8번을 봤을 때 에너지를 버려야 되는 게 몇 번과 몇 번이야? 1번, 4번은 에너지 쓰면 안 돼. 그럼 2번에 조금 더 정답 재확인했었어야지. 이해돼? 가와 나의 순서대로 읽으면서 1대1 비율이라는 생각을 연말을 해두셔야 자신감이 생겨. 됐지? 하시고 가나 지문에 가가 지문의 별표점. 자, 쌤이 가나 지문 있을 때 수업 때 뭐라고 했냐면 가 지문에 에너지를 써야 된다. 가 지문에 힘을 좀 더 줘야, 의식적으로 힘을 줘야 어떻게 된다? 나의 방향이 좀 보이기 시작한다. 가나를 붙이는 건 아무 이유 없이 붙이는 것이 아니다. 물론 당일은 나는 잘 보이지는 않아. 그렇지만 가를 잘 읽어야 나에서 조금 나도 모르게 살아 숨쉬는 공간들이 생겨. 이해되지? 그래서 부탁하고 싶은 거, 가 시간 투자를 여러분들이 하셔가지고 가가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한번 판단해보세요. 가가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싶은 말을 한번 기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 다 하셨다 치고 갈게요. 펜 색깔을 한번 바꿔서 들어보세요. 1문단 다시 한번 별표 칠게. 1문단 핵심 찾기의 가장 핵심이야. 자, 1문단을 집중해서 읽었다면 끝부분 어디가 들어와야 돼? 진의 멸망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한 안정적 통치 방안을 제시하며 힘의 지배를 숭상하던 당시 지배 세력의 태도를 극복한다. 다시 진의 멸망 원인을 분석하고 끊어버려. 이에 기초한 안정적인 통치 방안을 제시하고 힘의 세력, 그 태도를 극복한다가 이 글의 흐름이야. 이게 힘을 바짝 주지 않고 이렇게 읽어버리니까 글이 흘러가듯이 빠져버리잖아요. 이렇게 추상적인 글일수록 이번 주 수업 내용입니다. 저기 추상적인 인문의 사상을 다루는 내용. 이럴 때 더 힘을 줘서 구체화시키려고 노력해야 되고 핵심을 더 잡아 쥐어내려고 노력하셔야 돼. 그럼 1문단의 끝이야. 그러니까 진의 멸망 원인이고 이에 따라서 통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야. 그래서 2문단의 두 번째 줄가 봐. 그래서 뭐 이름이 뭐야? 신호? 모르겠어. 아무튼 책 이름이 나오고 이걸 통해서 두 번째 줄 진의 발효의 원인,
글자도 잘 안 보인다. 원인. 어쨌든 원인. 그래서 여기 한번 호흡을 딱 살려 읽어줘.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읽게 돼 있냐면 하나, 둘, 셋 정도. 폐를 거론하며 끊어버려가. 자, 여기 원인을 살렸다면 이 아랫부분 밑줄 이제 살짝 치고자. 한 고조에게 지식과 학문이 중요함을 설득했고 그에게 지식의 핵심은 현실 정치에 도움을 주는 역사 지식이었다. 그지? 그리고 그 아래 다 무슨 얘기로 인지가 돼야 돼? 이제 안정적인 통치 방안을 향해 가고있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 자, 그렇다면 결국은 이 사람은 역사 지식을 가지고 안정적 통치 방향을 얘기하겠다. 좀 더 집중할게. 기억이고 니은이다. 자, 가장 중요한 거 기니디 중에 누구지? 디귿이야. 이유는 기억과 니은을 합쳐서 그 아랫줄 내려간다. 니은 아래. 통물과 통변이 정치 세계에 드러나는 걸 인의라고 한다. 통물과 통변이 반복돼 있고요. 이 아이가 정치로 올라가는 걸 디귿이라고 합니다. 디귿에 호흡 집중해 주셨어야 돼. 자, 그래서 인이라는 것을 파악한 그는 힘에 의한 권력 창출을 긍정하면서도 끊어버려. 권력의 유지와 확장을 위한 왕도 정치를 제안하며 인의 실현을 위해 어쩌고 다시 이해돼요? 1문단의 멸망의 원인, 그 다음 그 아래는 무조건 통치 방안과 태도 극복, 그래서 발명 원인, 그 다음 아래 내려가면서 역사를 통해 D의 호흡 집중, D를 통해서 뭐? 권력 창출을 긍정하면서도 대비 표시해버려. 이해돼? 이렇게 익혀야 돼. 그래서 이거 하면서도 but 이렇게 읽혀야 된다고. 그 다음 왕도 정치, 인이 실현 이렇게 나와야 될 것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 유교다. 그 아랫줄. 난 그래서 아랫줄 그 다음 문단이 가장 이 글의 핵심 정수라고 생각했어. 왜? 인의가 실현되는 정치야. 별표 빵 풀어. 그럼 인의가 실현되는 정치를 위해서 뭐가 필요해? 유교가 필요하지만 유교를 바탕으로 할 유교를 이제 뒷받침해줄 무의와 법가야. 그래서 무의와 법가 부분 나눠 읽는 건 어렵지 않아. 지금 중요한 건 가에서 1문단부터 호흡을 가져가라. 그래서 1문단 잘 잡아내면 2문단 내용, 그 다음 3문단 내용 흘러오면서 결론적으로는 그 3문단의 호흡이 가장 집중되어 있다는 걸 판단할 수 있어. 쌤말 이해됨? 자, 그렇다면 거기 들어. 자, 그렇다면 어떻게 봐야 돼? 가가 결국 종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안정적인 통치 방안 혹은 힘의 지배 X야. 근데 이 말을 하기 위해 말을 바꿨지? 왕도 정치가 인의 실현이야. 그치? 근데 인의 실현은 뭐라고? 유교가 가장 핵심이지만 무의와 권세가 얘의 수반돼야 된다. 바탕이 돼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글이야. 그치? 그래서 문제 봐봐. 6번 별표야. 와, 잘났어. 정답률은 조금 낮아요. 그렇지만 6번 문제 아름답습니다. 답이 4번이에요. 자,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어디에 에너지를 써야 해요? 디귿이죠? 디귿에 에너지를 썼고 그럼 디귿을 가지고 내야 되는 문제는 뭔가요? 결국 뭔 내용을 내야 되나요? 이거죠? 그쵸? 그래서 4번에 갔더니 디귿은 부단한 수약, 뭐지? 무의지, 안정된 권력, 뭐예요? 권세죠. 이걸 바탕으로 교화 정치, 뭡니까? 유교. 답. 핵심이 답. 5번 선지 모르면 죽여. 기억과 니은은 그래 연결했다 치자. 힘으로 권력을 창출한다. 선생님 있었잖아요. 이딴 봉신들이 있어요. 응, 있었어. 그치만 뭐라고 해놨디? 이렇게 창출하는 것도 있지만 대비 지점이야. 써도 대비. 디귿은 어느 구간이야? 이 권력 창출 구간이야? 뒤에 왕도 실현 구간이야? 왕도 실현. 대비 지점이야. 범주 같지 않아요. 대비입니다. 이렇게 살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7번도 마찬가지 별표입니다. 이 문제에서 특히나 디귿. 저는 이건 이미 가에서 판단됐어야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어차피 두 개를 묻지만 가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 갔더니 이렇게 돼 있어. 사상적 공백을 채우기 위해 끊어 유교에 따라 통치다. 물론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유교 통치라고 할 수 있나? 이런 주장을 하는 친구도 간혹가다 약간 이상한 발상하는 친구 있을 수 있어요. 유교 통치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들이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상적 공백에 빗줄을 쳐놓고 선생님 그렇다면 앞에 가지군이 뭘 주장한단 말이야. 앞에 뭐 그 학문이나 이런 거 진나라 때 다 못하겠다. 사상이 좀 공백이 있는 건 아닙니까? 맞아. 나아지문 나에서
불교를 좀 없앴잖아요. 그럼 불교가 빠져나간 공간을 사상적 공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같은 개소리를 실현할 수 있다. 결론, 개소리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글의 핵심을 놓쳐서 본인 혼자 추론하라니까 추론과 망상은 달라. 그치? 추론하라니까 망상으로 접어들고 있는 친구입니다. 자, 그래서 디귿 옆에 써보세요. 이 문제가 추론 문제였습니다. 자, 무슨 문제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A를 그대로 A라고 쓰지 않고 A를 A'으로 꾸미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A를 A'으로 꾸몄을 때 갑자기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갑자기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쌤이 뭐라고 했지? 다시 한번 써봐. 디귿 옆에 헷갈리면 뭐? 핵심 중심으로 자꾸 사고해라. 핵심 중심 사고해라. 제발 좀 이 연습을 10번 이상 하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유교에 따라 통치해야지. 고개 들어. 유교에 따라 통치하지. 이거에 따라 통치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뭐라고 대답하면 돼? 통치를 하기 위해서, 혹은 힘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혹은 인위 실현을 위해서.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됩니다. 결론은 인위 실현을 위해서 유교 통치를 한다입니다. 이해됩니까? 오케이, 좋고요. 자, 그리고 나야 문단 가보자. 그리고 나야 문단이 읽히기 시작해. 문단 가지고 그냥 이렇게 읽었을 수 있어. 쓱 읽은 친구는 가를 제대로 안 읽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야. 뭐 연습해야 되는지 잘 봐. 선생님의 말에서. 자, 그럼 나아가 볼까? 나의 첫 줄, 그럼 밑줄 쳤어야 돼. 왜? 고려 멸망의 필연성 그리고 조선 건국의 정당성이야. 왜냐면 가지문이 어떻게 쓰여있니? 고개 들어. 가지문이 어떻게 쓰여있니? 이런 주장, 사상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이것의 목적을 설명하고 그 책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설명했어. 그렇다면 나도 이 아이의 목적성을 설명하고 이 책에서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보여줄 거야.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 그래서 나아가 볼게. 그래서 고려 멸망의 필연성과 조선 건국의 정당성이야. 그리고 이문단 가셔서 고려사를 통해서 그런 걸 설명하겠지. 책이니까. 그 다음 3문단. 이름이 뭐야? 지평요람이야. 요걸 이제 만들지. 지편전 학자들이. 근데 지평요람에 두 지점이 있지. 자치통합 강목과 그 아래에 국조문이 있어. 그럼 너는 이 책을 통해서 어떻게 구현됐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책 부분에 집중했었어야 돼. 왜? 가문단이 그러했으므로. 자, 그렇다면 마지막 문단 잠깐 봐. 마지막 문단 첫 줄 읽어봐. 이러한 편찬 방식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거울 삼아 국가를 잘 운영하겠다는 목적 이외에 끊어버려 새 국가의 어떤 토대를 마련하겠다. 그 다음 두 줄 아래 내려갈게. 이 부분의 편찬 자들은 유교적 시각에서 고려 정치를 바라보고 불교 사상의 폐단을 비롯한 문제점을 다각도로 드러냈어. 이를 통해 체크해봐. 그래서 유교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해. 그렇다면 이 구간을 통해서도 7-7의 디귿이죠. 7의 디귿. 이 문제 처리되죠. 왜? 유교라는 걸 왜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어? 그 앞구간. 뭔 얘기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고려 멸망의 필연성, 그 다음 조선 건국의 정당성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죠. 아니면 뭐 얘기할 수 있어? 새 국가의 토대 마련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지.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불교 사상의 폐단을 비롯한 이런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좀 약화시키기 위함이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옳은 생각입니다. 추론 잘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8번 잠깐 봐봐. 8번 틀린 친구들 조금 반성하셔야 돼. 물론 6번, 7번도 틀리면 안 돼. 그런데 8번은 진짜 기본적인 문제야. 정답률은 가장 낮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1사를 날렸다면 2번을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야 돼. 그래서 2번 선지 옆에 이렇게 써. 핵심 중심이라고 써도 계속 같은 얘기야. 핵심 중심. 보기에 기억가봐. 보기에 기억이 세 번째 줄. 여기 못 읽지는 않았을 것 같아. 세 번째 줄. 역사소설의 근원인 자료를 바로잡자. 이게 기억이야. 자료를 바로잡자. 이 문단에 가봐. 나의 이 문단에 가보니까 이 문단에 있잖아. 나도 모르게 집중해야 되는 구간이 있었어. 바로 어디지? 이 문단에 첫 줄부터 집중해야 되겠지만 하나, 둘, 세 번째 줄. 개입되었다는 여기 너무 빨리 읽으면 안 돼. 이유는 뭐 때문이지? D가 있기 때문이야. D는 누가 넣었지? 평가원이고 집중하라는 뜻이야. 선생님 이건 어휘 아닌가요? 맞아. 근데 어휘 문제도 심심해서 내는 게 아니야. 어휘 문제를 내고 그 집중할 부분들의 어떤 힌트들을 마련해낸다. 장치라고 보셔야 돼. 그래서 너는 그냥 평가원의 의도에 맞춰 읽어줘야 돼. 그렇다면 이 구간을 천천히 읽었겠지? 그럼 어떻게 읽게 돼?
태조의 명으로부터 하게 2문단 첫 줄. 태조의 명으로 고려 말에 찬술되었던 자료들을 모아 체크해. 자료들을 모아 편찬되었지만 끊었겠지. 그럼 뒷부분 안 집중이야, 집중이야? 집중이었겠지. 밑줄 쫙 쳐봐. 그럼 어떻게 되겠지? 개입되었던 비판이 제기되는데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문제네. 자, 그럼 이 구간은 빨리 읽으라는 거야, 천천히 읽으라는 거였어. 이제 보여? 천천히 읽으라는 거였어. 그렇다면 자료는 어떤 문제가 있어? 편찬자의 주관이 개입됐다는 문제. 자료의 문제는 뭐였지? 편찬자의 주관이 문제야. 그 뒤에 있는 고려의 용어가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정확하게 보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답답해져. 그러면 이걸 나중에는 꼼꼼히 읽자 하면서 바들바들 떨면서 지문을 읽어야 돼. 얘들아, 그렇게 읽지 말자. 우리 자신감 있게 읽어야 돼. 그러려면 네가 끝까지 밀고 붙여야 되는 건 의도에 맞춰 글을 잘 읽는 것. 의도에 맞춰 글을 잘 읽는 것.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정답을 선명하게 고르는 것. 이 문제가 바로 그 문제였어. 그래서 답은 이거냐. 오케이? 이 질문의 목표는 뭐다? 핵심적을 읽으세요 라는 주장. 두 번째 질문. 와, 지금 잘 썼더라. 미안해. 너네 너무 쉬웠겠지. 10에서 13. 자, 이 아이는 핵심 받고 이렇게 가야 돼. 핵심 받고. 써봐요. 핵심 받고요.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 우리는 선우인가 낼 겁니다. 야. 자, 올해 수능에 선우인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90%야. 왜냐면 이 지문 전체가 선우인가야. 그래서 학생들이 너무 어려웠어. 그치? 근데 나는 이 얘기를 하고 싶네. 썼지? 핵심에 플러스 선우인가라는 어떤 추론을 냈고, 그럼 이거 뭐 장난치겠니? 선우인가의 이 왜곡, 그러니까 A에서 B라고 쳤을 때 이 아이를 선지에서 어떤 식으로 발현시킬 거야? 이런 식으로 발현시켜서 얘를 오답, 정답 처리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네. 그치?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 잘 봐야 해. 선생님이 심심해서 지금 강의하는 거 아니니까 정줄 너무 죽여. 구두 끼어 들어갈 거야. 자, 잘 봐. 그러면 이걸 봤을 때 쌤이 왜 이거 받고 이거라고 썼을까? 그리고 첫 지문을 왜 저걸 쓰고 두 번째로 이걸 썼을까? 결국은 선우인가 중요해. 핵심의 관계성을 낼 거야. 그런데 얘들아, 선우인가를 아무거나 내면 되니? 아무거나 내니까 어떻게 돼? 아무거나 낼 거라고 생각하니까 네가 몇 문단? 이 문단에서 마탱이가 간 거야. 이 문단에서 뭐니? 나도 모르겠어. 나도 처음 봐. 내가 어떻게 알아? 과학 선생님도 아니고. 뭐 이런 거야. 막 드럼비 와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앞으로는 그렇게 읽지 말자. 얘들아, 물어볼게. 선우인가가 나올 거야. 그지? 이렇게 많을 때는 정리도 해야 돼. 그지? 혹은 화살표 해야 돼. 맞니? 시각화는 시켜. 그럼 본인이 알아서 하자. 그런데 말이야. 정답은 그래서 뭐야? 그 많은 선우인가 중에 뭐가 있는? 핵심의 선우인가가 답이야. 핵심의 선우인가를 살려봐야지. 그래야 네가 이렇게 정보량의 산더미 같은 곳에서 살아남지 않겠니? 그래서 쌤이 수업 때 무슨 얘기 많이 하지? 의도에 맞춰 읽으려고 애를 쓰고 의식적으로 집중해야 비로소 보인다. 죽어있는 것이 살아난다. 이렇게 설명했어. 가볼까? 진짜 그런지? 1문단이야. 봐봐. 1문단이야. 1문단 옆에 이렇게 써. 과학기술의 1문단이야. 과학기술의 1문단은 쌤이 뭐라고 했어? 정보량이 많을 가능성이 높다. 기억나? CD 드라이브 통해서 했었지? 정보량이 많을 때는 혼자 막 읽다가 삽질하다가 장렬히 전수한다. 아니지. 뭐 해야 돼? 정보량이 많으니까 뭐에 좀 집중해서 읽어라. 서술부에 좀 집중하는 느낌으로 읽어라. 그렇다면 여기 서술부 읽으란다고 네가 이렇게 읽진 않아. 현상이다. 이렇게 읽는 무식쟁이는 없어. 살려 읽게 될 거거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섬유소 그물은 그 아래 혈병이라는 덩어리를 만든다. 그러니까 섬유소가 혈병이를 만든다. 여기도 좀 잡아내면서 갔을 거야. 그래서 1문단 제일 끝자락이 10번이라고 써도. 그래서 10번에 1번이야. 자, 1번 느낌 어땠어? 제대로 읽었다면 답인데라는 느낌 들었어. 근데 왜 2번을 가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야. 시간 아끼세요. 옆에서 정답 재확인 이런 것들 깔끔하게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과학 지문이 가장 쉽습니다. 자, 그 다음 1문단의 제일 끝자락 이러한 동그라미 쳐서 밑줄 쫙 치세요. 질문 들어갑니다. 1문단의 힘은 절대 잊지 마셔야 해요. 요거는 계속 1문단 타령이야, 얘들아. 알겠지?
자, 밑줄 쳤지, 읽었지. 그러면 이제 핵심어가 누구라는 거 알 수 있어. 비타민 K야. 근데 비타민 K의 뭐지? 중요한 역할이야. 비타민 K의 중요한 역할은 몇 가지? 두 가지야. 첫 번째, 혈액을 응고시켜. 두 번째, 순환을 시켜. 그래서 이 문단 봐. 이 문단의 첫째 줄이 호흡이 집중됐었어야 돼. 그다음 K는 응고시킨다야. 그러면 뭐 여기는 아주 세련되게 쓰진 않았지만 2, 3문단, 4문단에서 커트해. 4문단이 그런데 호흡 집중. 여기서 무슨 얘기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순환에 대한 얘기 아닐까? 그리고 넘어가면 좋겠어. 근데 어쨌든 이 문단 다시 와. 이 문단에서 얘들아 이거 미션 좀 드릴게. 이 문단에서 이 부분에서 선우인가가 있어. 시간을 스탑워치를 딱 맞춰놓고 하는 것이 좋아. 왜냐면 당일이라고 생각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 문단 전체를 읽고 선우인가 정리를 한번 해봐. 정리를 하시되 여기서 중요한 건 핵심 부분을 살려서 정리하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해. 요거 2분 드려볼 테니까 스탑워치 맞춰놓고 시작하자. 자, 다 해보셨죠? 해보시면 대략 양상이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셨을 거니까 대략 양상이 이런 식이에요. 이게 위에 있지만 얘들아 그 이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내가 배치를 한 거야. 이해되지? 근데 얘들아 여기서 그러면 이걸 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눈을 감으세요. 네 번째가 뭐죠? 이런 문제 내지 않습니다. 그 맨사에서나 있을 일이야. 아니면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야 돼. 우리의 호흡은 어쨌든 여기에 다 정리를 하지만 얘들아 이 문단의 핵심이 어디야? 이 문단의 핵심 K의 역할이야. K의 역할인데 혈액 응고를 위한 K의 역할이야. 그럼? 그러면 이 문단 쌤 따라와봐. 첫 줄부터 내려갈게.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줄. 뭐 나왔니? 비타민 K는 집중. 위에 정리하되 K는 집중. 자, 그래서 K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할 때 활성화의 관역 체크. 그래서 뒤에 무슨 글자 재반복? 활성화는 별표. 그래서 이 부분에 보니까 활성화는 뭐지? 이온 혈압. 근데 이걸 위해서는 뭐? 카르가 필요함. 두 줄 아래 내려감. 이처럼 비타민 K에 의해 카르가 돼야 활성화가 된다. K에 의해 카르가 돼야 활성화가 된다까지가 정답 구간인 거야. 이렇게 가지 마시고 제발. 그래서 나 이 지문 보면서 누가 썼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 사실은 첫 지문도 누가 썼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 근데 너네가 한번 생각해보라고 좀 냅둬볼게. 너무 조롱 같냐? 미안하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을 살려서 보세요 라고 주장하고 있단 말이야. 핵심 중심으로 선우인가 잡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알았겠어? 그래서 이 부분을 살려서 문제를 기출하겠다라는 얘기야.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K의 역할이야. 됐지? 알았겠니? 자, 그래서 요 밑에 3문단 밑에 써. 3문단 밑에 12번이라고 써봐. 12번 문제 별표야. 뭐 나머지도 좋지만 12번 웰메이드. 그래서 난 풀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 문제를 너무 신경을 쓰셨다는 느낌이 들어서. 자, 12번에 4번.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은 모두 자, 여기 밑줄 쳐. 활성화 이전 단계야. K니까 활성화 이전의 단계야. 선우인가 안 냈어? 냈어? 냈지. 그런데 핵심 중심으로 사고하라. 그다음 이 부분을 잔상에 남겼다면 네가 1번 넘어가고 2번 넘어가고 3번 넘어가서 호흡은 조금 딸렸더라도 4번의 에너지를 바짝 써서 4번 고르게 돼. 1번 까먹게 돼. 이렇게 가라고 이제. 알았지? 쌤이 뭘 부탁하는지.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역시나 추론을 같이 병행해서 사용합니다. 3문단 잠깐 보세요. 3문단 보니까 우리 문제 참 잘했어요. 3문단 보니까 어떤 느낌 들어? K1과 K2를 때립니다. 이 정도 하면 귀요미 버전. 그런데 이거 3문단 좀 느낌이 어때? 2, 3문단 비교해봐. 3문단이 좀 어때? 길이가 너무 짧지 않니? 그걸 읽었는데 어때? 막 이래요. 막 K1, K2 뭐 이런 느낌이야. 알았어 이런 느낌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지. 무슨 얘기일까? 이게 왜 이렇게 썼을까? 이 문단을 조금 집중시키는 게 목적이죠. 자, 이제 잘 봐. 잘 보세요. 추론이에요. 쌤이 여기다 쓸게. 추론이거든. 이렇게 나온 양상이 있을 때 둘 다 여기에 귀속됐다는 걸 절대 잊지 마라. 어떻게 썼지? 그래서 보이니? 보여도 보인다 생각하시면서 가. K1, K2지? 둘 다 K야.
그치? 그럼 여기서 묻겠다는 건 얘들아 뭔 얘기야? K1과 K2를 대비시키는 것도 맞아. 그렇지만 지금은 무게중심을 없다 하겠다. K라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인 거야. 그래서 4번 다시 봐. 그러니까 어떻게 느껴져? 기억과 니은은 모두 활성화 이전이다가 답인 거야. 1번 선지 보세요. 1번 선지 기억은 우리 몸의 간세포에서 합성되고 니은과 달리 쯧쯧. 니은과 다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니은도 K거든요. 끄덕? 여러분들 봤던 중 중에 몇 학년도인지는 기억이 안 났는데 모평 중에 뭐가 있었죠? 항암제에 관련된 글이 있습니다. 항암제에 관련된 게 항암제는 총 2가지입니다. 그런데 둘 다 뭐죠? 항암제예요. 그치? 그런 지문들 비슷한 지문들 많습니다. 그다음 지식을 절차적 지식과 표상적 지식으로 구별합니다. 그런데 절차와 표상이지만 결국 얘네들은 지식입니다. 이런 식의 유의점들을 좀 신경 써서 그러니까 사설을 많이 푸는 것도 좋은데 얘들아 선생님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거 어쨌든 네가 처음 시작해서 수능 전날까지 가장 무게중심을 둬야 되는 건 이 적의 모습이야. 내가 부셔야 되고 내가 어떻게 보면 격파해야 되는 극복해야 되는 지점은 평가원이라는 걸 명심하세요. 그 역사를 믿으세요. 알겠지? 그래서 이 부분 잘 녹여서 연마해 주시면 좋겠다. 그 다음 문단 내려갈게. 칼슘의 역설이야. 이거 틀린 친구는 자 손을 들어보세요. 그 겨드랑이를 자르시면 돼요.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돼요. 아주 귀요미 버전의 추론입니다. 알겠지요? 엄마랑 들으면 안 될 것 같다. 혼자 들어라. 자, 그래서 칼슘의 역설 부분이 어디까지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석회화가 생긴다까지 한번 커트해볼게. 여기까지를 11번이라고 봐봐. 자, 그러면 그 아래가 바로 몇 번이야 이제? 13번에 배치돼야 돼. 그치? 그래서 13번에 배치돼야 되는데 쌤이랑 늘상 했던 얘기 있어. 올해 문제 해결이 한 지문에 나오고 또 여러 부분 쓸 거고 아주 부분적으로도 쓸 거니까 무조건 문제 해결이란 느낌 들면 예민 보스처럼 가능해라. 기억나? 자, 그래서 여기서 생긴다 아래 2줄 아래 내려갈게. 또 누구니? 얘들아 비타민 K가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비타민 K가 부족하면 단백질이 활성화되지 못해 석회화가 유발된다. 다시. 자, 쌤은 왜 여기 살려있지? 1문단의 호흡 다시 봐. 1문단에서 이 글은 뭐야? K의 역할이야. K의 역할은 2가지. 오케이? 그래서 K에 집중. K가 적으면 활성화가 안 돼. 그래서 석회화가 생겨. 인 거지. 이런 걸 문제라고 하네. 자, 우리 요 추론적으로 한번 접근해볼까? 뒤에 보니까 뭐가 없냐면 해결이 없어. 해결이 없다고 얘들아. 그럼 해결은 뭐니? 늘상 했던 거다. 어떤 정보의 관계를 갖고 있는 마이너스 A 아니냐. 요거 추출하세요가 문제 정답이야. 끄덕? 그러면 어떻게 되면 돼? 반대지? K가 올라가거나 1번 혹은 뭐가 되면 돼? 활성화가 되면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이 문제 잘 냈어. 13번. 13번은 아무 생각 없이 보면 몇 문단을 싹 뒤지게 되려면 이 문단 가가지고 혼자 손잡고 이러고 난리칩니다. 물론 가나다가 제가 볼 때 어려워요. 여러분. 쉽지는 않은데 네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건 딱 이거야. 뭐 아니면 K를 올리거나 혹은 활성화를 시킨다. 이 말 좀 듣고 올까 얘들아? 이온에 뭐를 시키면 이온이 아니라요. 이온의 결합이죠. 시키면 되는 거네. 그치? 근데 K1을 찾으려니까 너무 쉽겠지. K 못 찾는 애는 눈이 없는 애잖아. 그러다 보니까 K는 안 넣고 대신 뭐 넣니? 활성화인 이온 결합을 정답으로 추출했어. 적절치 않은 것이야. 근데 요건 뭐야? 거기는 고치겠다, 예방하겠다, 치료하겠다야. 그럼 치료해야 되니까 바로 몇 번이야? 여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몇 번 기출했어. 이온 결합을 시켜야 되는 거야. 근데 3번을 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돼 있니? 이온 결합을 억제한 거야. 알아듣겠어? 이해됐니? 물론 얘들아 너는 풀 때 바로 이렇게 가지 못해. 선생님처럼 지금 보자마자 요놈 되겠구만. 요 새끼 되겠구만. 수학 가서 코를 벌렁거리면서 3번 이렇게는 안 될 거야. 근데 네가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면 적어도 멘탈이 나가지 않고 1번 확인하고 2번
모르겠다. 근데 3번 갔을 때 이온 결합이 살아나는 느낌을 받아야 돼. 그리고 생각하고 한 번 더 평가해서 그렇다가 처리가 된대. 어렵더라도 그리고 어려우니까 핵심 중심으로 사고하고 자꾸 핵심을 부여잡고 이 추론 양상을 보려고 A를 써주셔야 돼. 됐죠? 자, 뒤져 넘깁니다. 드디어 경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맛이 완벽하게 갔던 경제 지문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경제 안 풀었는데요. 어차피 피차 일반이야. 경제에서 얻어 터지고 과학을 풀든 과학에서 얻어 터지고 경제를 풀든 그치? 매한 가지. 어쨌든 제가 지금 제일 좋다 생각하는 게 과학 그리고 가장 좋다 생각하는 게 경제입니다. 이 지문은 별표를 위에 딱 쳐놓고 나머지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이 지문은 거의 꿀 수준이어야 돼. 꿈에서 나올 수준. 그 정도로 연마 많이 해둬야 돼. 얘들아 알겠지? 자 그렇게 보시고요. 이 아이도 어떤 거냐면 결국은 이거야. 핵심 중심으로 사고해라. 읽어라. 하고 다양한 추론의 양식을 쓰고 있다. 피날레를 보여준다. 우리 선우인가 말고도 그 다음에 A를 A1, A2 혹은 A를 A 프라임 이런 거 마이너스 이런 거 말고도 대소비례 쓸 수 있다. 이런 거 보여주는 거야. 이해되지? 경제니까 대소비례 나온다는 생각하고 접근했었어야 돼. 자 그래서 어쨌든 문제 지문 다 좋아요. 웰메이드야. 자 그래서 한번 가볼게.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사항. 자 마지막 미션이다. 1, 2, 3문단 묶어. 1, 2, 3문단 묶어서 핵심 내용 한번 정리해보세요. 핵심 정리하시고 하신 다음에 뭐를 하시냐면 14번에 1번, 4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여기까지 스탑하고 하신 다음에 선생님 강의 들읍시다. 자 다 하셨죠? 진행하겠습니다. 자 1에서 3문단까지 가장 먼저 접해야 되는 건 사건의 효과평가입니다. 사건의 효과평가가 얘들아 왜 중요하지? 반복됐기 때문이야. 1문단에 호흡 집중하는 걸 절대 잊지 말아야 돼. 올해 기축통화 22학년도 수능처럼 기축통화처럼 1문단에서 호흡을 집중시켜서 바로 전면적으로 문제 출제가 가능해. 자 그래서 효과평가 이렇게 접히는 걸 아예 14번에 답이 1번으로 설정을 해버린 거야. 자 그럼 효과평가는 뭐지? 시행과 비교 집단의 비교야. 다시 효과평가가 반복됐어. 1문단 호흡 집중이야. 그러면 이 말의 개념은 결국 뭐냐면 시행과 비교의 비교다. 시행만 쓰는 것이 아니다. 시행과 비교를 같이 비교하겠다. 14번에 1번 가봐. 그럼 실험적 방법에서 끊어. 끊고 시행 집단 어쩌고저쩌고 나가리야. 틀렸어. 답이 1번이야. 이렇게 1문단 호흡을 집중해서 만약에 풀었어. 자 이런 친구 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 방금 얘기한 것처럼 1번을 그렇게 풀고 내려가서 4번을 골랐어요. 왜 이런 삽질을 하냔 말이야. 그러니까 지문을 잘 읽는 건 이유가 뭐야? 문제 빨리 풀려고요. 정답 선명하게 풀려고요. 그렇다면 그리기만 하고 문제 때는 갑자기 멍뭉멍뭉 이렇게 풀면 안 돼. 왜 5번까지 못 가야 돼? 저는 그런 성비입니다. 그거 고쳐. 그게 수능이야. 내가 날 통제해서 지문의 의도를 잘 읽었다면 그거에 맞춰서 정답의 에너지를 빵 쓰고 나오는 거야. 이렇게 연습해. 그래서 지문의 1문단을 잘 읽었다면 여기서부터 못 읽었다고 반성 많이 하셔야 돼. 1문단에 꼭 집중해. 핵심 자꾸 잡으려고 노력해야 돼. 그러면 효과평가가 핵심이야. 자 그렇다면 1번 옆에 정답에 재확인 쓸 수 있겠다. 끄덕. 자 그런데 4번은 추론이야. 추론 또 보자. 그러니까 추론이 온 지문에 펼쳐져 있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올해 수능은 무조건 추론이 거의 대잔치 대환장잔치가 될 거야. 알겠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연마가 안 돼 있다. 크게 수능 날도 빚을 보기 어려워. 이 유평 연습 많이 해. 자 보세요. 쌤 봐. 문제야. 문제가 있지? 마지막 문단에 그러나 미안 1문단에 마지막에 그러나 얘는 실제로 사용하기 어렵다. 문제.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결. 아까 말씀드렸죠? 얘와 얘의 관계는 이 관계. 이거 낼 것 같습니다. A와 마이너스 A의 관계. 자 그래서 사건이 없는 경우에 쌤을 잠깐 봐. 사건이 없는 경우야. 그리고 이건 사건이 없는 경우인데 없는 경우도 그러니까 일어나기 전이 얘는 뭐가 동일한 것에 집중해? 변화의 크기가 동일하다에 집중해. 핵심 잘 봐야 돼. 이중차 문법은 결국은 시행과 비교가 변화의 크기가 같다라고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해돼? 자 이제 집중해봐.
얘는 변화 크기가 같다라고 인지하지. 근데 얘 다시 봐. 얘 보니까 뭐가 동일하다라고 하지? 사건 전에 평균 임금이 같다라고 얘기해. 다시 집중. 조금 어려운 데서 끌고 갈게. 아까 이중 차분법은 뭐라고 주장하니? 변화의 크기가 같다지. 근데 저 위에 얘는 시행도 평균 임금이 A, 비교도 평균 임금이 A. 즉 얘의 상태도 A, 얘의 상태도 A. 변화의 크기가 같다가 아니고 얘는 상태가 같다라고 인지하는 것 같아. 물론 얘들아 수능이 이렇게 되기는 어렵다. 이건 비트 정도 돼야 돼. 그치만 우리 엄마 해보자고. 얘는 변화 크기가 동일한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동일한 거야? 변화의 크기가 동일한 게 아니지. 상태가 동일하다. 사건 전에 상태가 동일하다. 끄덕? 그래서 뭐가 같다야? 이 말 대신에 임금이 같다야. 자 그럼 얘는 뭐지? 임금이 같지 않을 수도 있지. 자 집중해. 이건 무슨 말이지? 사건 전에 둘 다 임금이 같은 거야?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야. 사건 전에 임금이 얘는 A고 얘는 A'이나 B 정도 될 수 있어. 그치만 뭐의 크긴 동일해? 변화 크긴 동일하기 때문에 그걸 계산하겠다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걸 녹여서 같지 않을 수 있지. 문제 어떻게 기출했는지 잘 양상을 봐. A-A를 처리하라는 얘기야. 이거 내면 너무 토하니까 요거 낸 거야. 그럼 한번 볼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아까 뭐 수돗물 어쩌고저쩌고 콜레라 나왔던 4번 선지 봐. 그러니까 뭐냐면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콜레라 사망률은 사건 전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얘 상태가 좀 달랐을 수 있지. 즉 임금이 같지 않았을 수 있지. A-A적으로 접근하세요의 고난도 문제였습니다. 다시 갑니다. 자 14번은 얘들아 일단 첫 번째 1문단의 핵심을 잘 읽어야 돼. 이거 안 됐으면 반성 많이 해야 돼. 자 핵심 잘 읽고 1번이다 느낌 들면 1번 확인하고 넘어가세요. 당일에. 그치만 4번 선지 연마도 돼 있어야 됩니다. 4번은 추론이죠. 바로 어떤 식의 추론이지? A-A. 근데 이 말을 임금이 같지 않을 수 있다 해서 어려운 판국에 이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얘기지. 이 아이를 뭘로? 아까 수돗물 타령하는 A'으로 바꿔놓은 거지. 그래서 뭐 A'이고 나발이고 너는 어쨌든 여기까지 오는 연마가 돼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평가원이 하시네. 나 수능날 문제 해결 뜨면 문제만 주고 해결 비워서 낼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알았겠어? 아까 그 과학지문이지. 잠깐 넘겨봐. 과학지문도 같은 사람이 쓴 거야. 과학지문의 마지막 문제도 결국 뭐였니? 문제만 얘기했지. 문제만 얘기하고 해결에 대한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갔단 말이야. 그래서 13번에 그 해결을 -A적으로 추론시킨 거야. 그래서 활성화, 이온, 얘 뭐지? 4번 선지 답은 안 냈지. 여기까지 안 됐으면 진짜 애들 다 이해했겠지. 그렇지만 결국 낸 거야. 그치? 그래서 -A적으로 사고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문제 해결 잡아내야 돼. 15번. 어우 좋아요. 역시나 좋아요. 여기 다 별표야. 그냥 별 맛이야. 15번 너무너무 잘 됐고 우리는 이제 곧 종단 속도 연습을 할 거예요. 종단 속도. 이 정도 난도가 기출이 되면 아마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할 겁니다. 근데 준비만 제대로 되어 있다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15번에 가니까 몇 번이야? 몇 문단이야? 1, 2, 3, 4. 4문단이죠? 4문단의 기억 부분. 자, 기억 부분 읽고요. 15번의 답이 5번이거든요. 여기까지 자, 본인이 좀 더 처리해보고 힘들지만 물 한잔 마시고 처리하고 쌤 수업 들읍시다. 자, 15번. 15번의 발문을 봐. 두 번째 줄 보니까 추론이라고 적혀있어. 아예 대놓고 추론이라고 썼어. 그러니까 나 작정하고 추론을 시킬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심지어 이게 경제지문이죠. 물론 옆에 3점이라고 대점은 안 적혀있으나 더 어려운 보기가 있다 보니까 안 적혀있으나 결국은 뭐였냐면 여기서 계산 문제를 내겠다는 거였어. 이중차분법의 그 사칙연산이 있었지. 위에다 써도 사칙연산. 사칙연산이 뭐였니? 시행에서 비교를 빼면 평가가 된다. 효과가 된다. 인 거지. 쌤을 잘 봐. 자, 사칙연산에서
A와 B 두 가지 정보가 붙을 수 있어. 우리는 요걸 이제 세 번째 단계 다음 책에서 주로 빡세게 배울 내용이고 지금 우리가 과학을 안 했거든요. 그 부분에서 할 부분이지만 쌤을 잠깐 봐. A와 B 두 가지 정보 간의 관계성을 따질 수 있지. 두 가지 정보 간의 관계성을 따지는 거에서 지금 발전시켜서 세 가지 정보를 따지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야. 끄덕?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따질 때는 얘들아 세 가지를 한꺼번에 따질 수가 없어요. 과학 배운 친구는 알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독립변이처럼 묶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값으로 준다거나 값을 없애버리거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를 하나 없애버린다거나 혹은 얘를 하나 없애버림으로써 요렇게만 신경 쓰게 혹은 요렇게만 신경 쓰게 만들어내는 것이 사칙연산 이 사망의 특징입니다. 이게 추론의 양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묶어버리고 둘의 관계가 같냐 다르냐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되죠? 본인이 알아서 좀 씁시다.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하나를 변인화시킨다 라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보니까 기억을 보고 여러분들이 헷갈렸던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이 글자들 때문이에요. 두 번째 줄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든다. 이걸 예를 들어서 고용이 늘어난다. 고용이 줄어든다. 이렇게 썼다라면 어렵지 않아. 근데 지금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지? 고용이 어쩌고저쩌고 대신에 일자리 타령을 하고 있어. 자, 그래서 옆에 써. 글자가 바뀌니까 갑자기 응?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근데 이거 맞춰야 되거든. 무조건 헷갈리면 뭐 중심으로 사고하세요? 핵심 중심으로 사고하세요. 자, 그렇다면 한번 볼게. 자, 이제 중심 바짝 차려봐. 핵심 중심으로 한번 봐보자.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지? 시행. 얘가 일자리가 엄청나게 준다지. 다시 시행. 일자리가 준다야. 근데 난 이걸 뭐라고 생각할 거야? 고용의 효과가 높냐 낮냐 이렇게 생각할 거야. 다시 시행이 일자리가 졸라 많이 줄어. 나는 근데 뭐라고 생각할 거야? 고용 효과는 이렇게 생각할 거야.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겠지? 추론이 되면 순간적으로 미스가 날 수 있고 망상하지 말고 핵심으로 더 잡아오라고. 그렇다면 이 문제는 뭘 얘기하는 거야? 일자리가 많이 줄었어. 이건 상식적 수준에서 이해가 되지. 일자리가 많이 줄었어. 그럼 고용의 효과는 떨어지겠네. 얘는 같겠네. 그렇다면 줄겠네. 잡아내고 관계를 계산하시오. 한 번 연습까지만 안 될 것 같지? 여러 번 연습하기. 됐죠? 자, 이제 어디가 나왔죠? 마지막 문단 나왔네? 한번 가볼까? 1, 2, 3, 4문단. 자, 4문단은 문제가 나왔어. 옆에 써봐. 울지 말고 써봐. 문제가 뭐였어? 첫 줄, 밑줄 쳐볼까? 3문단. 평행 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효과를 잘못 평가하게 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낸 거야, 기억? 자, 그런데 마지막 문단. 그래서 이거에 대한 뭐가 나왔니? 해결이 나왔네. 근데 해결이 몇 가지지? 2가지다. 번호 매겨 놓는 게 좋겠지. 그래서 1번 번호 매겨봐. 여러 비교 집단을 구성하여 비교 집단을 여러 개를 만들어. 그래서 이중 차분법을 작용한 평가 결과가 비교 집단끼리 같은 거야. 그럼 괜찮다. 혹은 두 번째 시행 집단과 여러 특성에서 유사한 비교 집단.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야? 비교 집단을 여러 개를 만드세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리고 얘네들이 같은 데는 거지. 두 번째는 시행과 비교가 비슷한 애를 고르세요. 인 거야. 자, 뒤에 보기를 봐. 16번. 그대로 추론 문항이야. 아까 얘기했지? 이 지문은 전체 별보다. 16번 보기를 딱 보면서 무슨 느낌 받아야 돼? 얘들아? 보기는 추론이야, 원래. 그리고 3점이잖아. 이게 2에 너 사실적 사고일 리가 없어. 보기 옆에 써보자. 이거 잊지 않아야지. 당일날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다 쳐. 상관없어.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 풀려면 분석 때 자꾸 이렇게 연마해야 돼. 자, 보기 옆에 써볼까? 보기는 누가? 평가원이 뭐를? 지문에 뭐고 썼지? 핵심 보고 썼다. 다시. 보기 봤을 때 순간적으로 이거 사이즈 봐. 쌤이 얘기했지. 이번에 보기 사이즈가 클 거다. 그럼 마탱이 갈 거다. 그때 정신 부여잡고 무슨 생각한다. 보기는 평가원이 지문에 핵심 썼다. 이렇게 적용돼야 돼. 이해되니? 자, 미션을 좀 드려볼게요. 미션 드려볼 테니까
쌤이 또 뭐라고 말씀드렸어? 보기 문항이 있을 때 학생들이 오해하고 틀리는 이유. 이게 정답률이 40%대네. 틀리는 이유는 보기를 호로로로 읽어요. 읽고 1번 비교, 2번 비교. 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푼 친구 계속 이렇게 풀면 망할 거예요. 그냥 풀지를 마세요. 차라리. 풀어야지. 그치?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 자, 보기 옆에 첫 번째는 지문의 핵심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말아라. 오케이? 두 번째, 처리할 건 처리하고 넘어가라. 자, 그래서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밑에 내려가지 마시고 보기에서 처리할 거 처리하고 본인이 뭐가 답으로 나오겠다. 무슨 단어는 답에 반드시 있어야겠다까지 처리하고 쌤 강의 들읍시다. 시작! 자, 고생하셨어요. 자, 지금까지 이 지문 보니까 봐봐. 지문의 핵심 부분을 딱 썼지. 그리고 핵심 부분은 다 정답 처리하고 있지. 그리고 지금 최종적으로 어디가 남았니? 가장 마지막에 해결이 남았어. 그 생각을 했었어야 돼. 해결이 남았고 이 해결은 얘들아 보기에서 뭐가 있을 거야. 그러면 두 가지 중 하나겠다. 혹은 둘 다 쓰겠다. 라는 생각 하에 가졌어야 돼. 그래서 이거를 읽었다면 꼼꼼히 읽었다면 하나, 둘, 셋, 넷까지 끊어봐.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았다. 근데 좀 더 읽어볼게. 한, 둘. 그래서 임금이 상승했다. 두 줄 아래 내려갈게. 임금이 상승하지 않았다. 쌤은 빨리 가는 거야. 네가 안 읽으면 모를 거야. 꼭꼭 씹어줄 생각 없어. 씹는 건 네가 하세요. 내가 숟가락 드는 것까지는 알려줄게. 자, 그래서 다시 보기는 둘 중 하나라는 생각 먼저 해. 그 다음 보기 천천히 읽었어야 돼. 보기에서 신경 써야 돼. 선지에서 신경 쓰는 게 아니야. 자, 그렇게 읽었다면 네 번째 최저임금 올리지 않았다까지 커팅하고 싶어질 거야. 그 다음 내려가서 임금 상승이야. 그 다음 두 번째 임금 상승하지 않았다야. 그리고 이때 여기 밑줄 딱 치면서 꼭 집중해줬어야 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이 끊어. 그러면 임금 상승이 고용에 미치는 거야. 임금 상승이 고용에 미치는 거야. 즉 시행된 아이는 임금 상승이 되내고 비교 집단은 임금 상승이 안 되네야. 이걸 통해서 뭐 고용에 미친 효과를 보겠다. 이거지. 그렇다면 얘들아 임금 상승과 상승하지 않았다가 핵심분인 거야. 그지? 그걸 기반으로 한다면 이거야. 그걸 기반으로 한다면 저임금은 상승이고 고임금은 상승 X다. 맞니? 그래서 저임금이 바로 누가 되니 그 밑에 집단으로 가. 저임금 식당을 뭐라고 판단해야 돼? 그치. 시행이라고 판단하고 고임금 식당은 비교라고 판단해야 돼.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야? 시행과 비교는 판단했으니까 해결책의 두 가지 중 어디에 속하냐야. 그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잘 봐. 할 수 있어. 자, 첫 번째 게 바로 뭐였니? 첫 번째 거. 비교 집단이 비교하면 비슷하면 된다. 봤더니 P의 고임금과 Q가 어이구 둘 다 마이너스 2.1이네. 그러면 이 문제에서 무조건 가장 먼저 써야 되는 건 첫 번째 비교 집단이 비슷해서 P 고임금과 Q 얘네들이 정답에 기출돼야 되겠구나. 그치? 그렇다면 봐봐. P의 고임금 식당이 가장 핵심이지 4번과 5번 선지의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고 싶은 거야. 근데 4번이 답이기 때문에 4번 모르고 넘어가야 돼. 왜지? 4번 봐. 비교 집단의 변화를 끊어. 비교 집단. 변화를 P주의 고임금 식당의 이 변화로 파악할 경우보다 끊어. 뒤에 뭐 이해 안 됐다 치고 뺄렐렐레 경우에 더 신뢰할 만하다. 자, 신뢰할 만한 건 뭐여야 되지? 두 가지 얘기해봐. 첫 번째, 비교 집단이야. 얘 같을 때. 두 번째, 시행과 비교가 같을 때야. 시행과 비교는 같지 않아, 지금. 저임금 식당은 같은 새끼가 없어. 그럼 지금 우리가 따지는 건 비교 집단끼리 같아야 되니까 여기에 가장 핵심인 고임금, 그 다음 고임금과 Q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4번에 비교 집단을 비교했을 때 고임금이 훨씬 더 신뢰할 만하다. 같은 말로 5번. 자, 독서는 여기까지만 진행할 거야, 얘들아. 해설 강의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조금은 어려웠을 수도 있고 한 번 가지고 안 될 겁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쌤이 오픈해 놓을 테니까 계속 들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음이 조금 번민할 겁니다. 지금. 그죠? 이제 4개월 남았는데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들 텐데 자, 쌤이 수업 때 했던 얘기가 있지.
우리 수업을 버틴다는 거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글을 읽을 수 있는 실력은 있다.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당일에 아직은 안 될 수 있다. 왜? 연마가 아직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짐해야 되는 건 자, 첫 번째, 글을 잘 읽으면 된다라는 거야. 평가원이 주장하네. 글을 잘 읽으면 된대. 두 번째, 근데 글을 잘 읽되 의도 원투 있지? 원투, 특히 추론. 추론 반복적으로 훈련하면 돼. 됐지? 그래서 이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갖고 당일날 집중해서 의도에 맞춰 읽고 정답 고르면 돼요. 그러니까 걱정 말고 복습만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어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